일단은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 경우의 수가 제대로 돼야 확률 쪽으로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다. 학생들이 간혹 그 질문을 해요. 선생님, 확률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확률은 어렵지 않죠.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지. 경우를 못 구하니까 확률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선생님 확률 부분을 자꾸 틀린다고 나한테 상담이 오면 경우의 수 다시 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경우의 수가 완성도가 높아지면 확률의 완성도는 자동으로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통계 쪽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확률하고 연계되는 문제고 경우의 수하고 연계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킬러 문항 자체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순열조합 쪽이 제대로 돼야 이 확률 통계가 쉽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순열조합은 생각하는 방식을 여기 수학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 본인 스타일대로 문제를 마음대로 조작하지 마라. 그 순간 운이 따르지 않으면 많이 망한다 라는 거. 자,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문제를 일부를 풀어보긴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 보자고. 자, 10페이지 7번부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원순열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자. 자, 원순열 개념이 어떤 거였죠? 회전에서 같은 배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묶음 단위 계산으로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었어. 교과 과정에 대한 얘기를 확인을 하는 거니까 원순열 첫 번째 개념은 같은 배열이 나오기 때문에 묶음 단위 계산에 의해서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n가지가 같은 배열이다. 그래서 n가지의 묶음을 형성을 하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설명했던 부분은 뭐야? 회전을 같은 배열을 깨트리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한 자리 고정하는 방법이라서 한 자리를 고정한다라는 얘기는 특정 한 사람이 특정 한 명을 한 자리에 앉혀라. 그럼 특정 한 명이니까 고를 필요도 없고 회전에서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 결정권도 없다.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은 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같은 간격이 깨진다. 그래서 n-1개를 나열하는 방법인 순열과 똑같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7번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7번 007 빵! 으악! 그래야지. 미안해. 너네 그런 게임 잘 모르나? 자, 아무튼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 지난 시간에도 풀이를 했었습니다. 세 쌍 부부. 이제 이웃 부부는 이웃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세 명의 조건으로 바뀐다.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한 쌍, 두 쌍, 세 쌍으로 배열이 될 거고 결국은 3명을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이 팩토리얼까지. 자, 이러고 났더니 부부끼리 어디 앉을래? 왼쪽에 앉을래? 오른쪽에 앉을래? 당신이 먼저 앉아. 당신이 먼저 결정해. 나는 남는 자리 앉을게. 서로 간에 배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자리를 나열할 수 있는 한 쌍의 부부가 나열되는 또 다른 한 쌍 나열되는 또 다른 한 쌍 나열되는 순열이라는 사건이 2번 연속이 된다. 그럼 이제 답은 뭐야? 2가 4번 곱해지는 16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
자, 그래서 7번 문제를 원순열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연습이 됐고요.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어른 5명과 아이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아이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 내가 뭐라고 했어? 사건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라 라고 했었죠? 8번 문제. 어른 5, 아이 3, 총 8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아이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붙어있으면 음식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죠. 자, 어른 5명이라는 사건을 원형으로 먼저 배열을 할 거야. 그럼 어른 5명을 원순열을 적용하는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그럼 이제 4팩토리얼 가지라는 원형으로 어른 5명이 배열이 됐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른 5명이 배열됨으로 인해서 자리가 고정이 돼버려. 무슨 말이야? 회전에서 같은 배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야. 더 이상 없다. 그럼 이 이후의 사건은 원순열이 아니라 순열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명이 원형으로 배열이 된 상태. 하나, 둘, 셋, 넷, 5. 어른. 이제 아이들이 이웃하지 않게. 그럼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되느냐? 어른들의 사이사이. 1부터 5까지가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1부터 5 중에서 아이들이 앉을 자리 서로 다른 3곳이 선택돼야 되고 아이들을 일렬로 선택된 곳에 나열돼야 될 거야. 그럼 이 문장 구조에 의하면 이거는 뭐의 정확한 논리예요? 순열의 논리가 돼서 OP3가지가 될 거다. 그럼 이제 OP3이라는 게 5, 4, 3 곱해서 60이 될 거니까 얘가 24니까 두 사건이 연속으로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1440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야구선수 3명과 농구선수 3명. 야구 셋, 농구 셋. 뭐 좋아하니? 야구야, 농구야? 둘 다 안 좋아해? 서진이는? 그래? 주원이는? 축구? 다 싫어해? 구기를 다 싫어해? 구기 종목을? 특이하네. 김정인 선생님은 야구 팬이죠. LG. 국어 선생님. 야구 LG 팬이십니다. 열혈 팬이죠. 열혈 팬. 나한테 맨날 어디 팬이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해태 팬이라고 그러는데 기아의 전신, 전전신. 그 옛날 한 90년대 그때 그 이후로 야구를 본 적이 없어. 볼 시간이 없었어. 안타깝죠. 아무튼 그런 우울한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뭐 취미생활로 하나씩은 좋아하는 거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야구 3명, 농구 3명이 원탁에 앉을 건데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가 교대로 앉는 방법. 교대로 앉는다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돼? 어차피 6명이 앉을 거니까 야구 선수 3명이 삼각형 형태로, 농구 선수 3명이 삼각형 형태로 앉는다라고 하면은 교대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얘기를 이렇게 해도 돼.
야구 선수를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사건이 먼저 진행이 될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원순열 적용되는 거죠? 야구 선수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할 거니까 이 팩토리얼이다 라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농구 선수 3명을 배열을 할 건데 자리가 고정됐으니까 같은 배열 더 이상 안 나와. 그럼 이제 더 이상 원순열 적용은 안 해.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구 선수를 배열함으로 인해서 자리가 고정됐다. 더 이상 회전해서 같은 배열 안 나온다. 그럼 이 상태로 그 다음 사건인 농구 선수는 어느 자리에 배열하면 돼? 결국은 야구 선수들 사이사이 1부터 3에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이 될 거야. 일열입니다. 그럼 이건 선택하는 사건도 아니니까 그냥 3 팩토리얼이라는 사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곱해져서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천천히 풀어. 경우의 수는 빨리 풀려고 하면 오히려 중간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은근히 많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경우의 수는 여러 번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에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빨리 풀려고 하다가 중간에 어느 부분을 놓치면 이건 찾아낼 수가 없어. 근데 뭐 수식 계산에서 어느 틀렸다 이렇게 검토하면은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 머리를 뒤져야 돼. 근데 뒤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천천히. 다른 문제 푸는 것보단 좀 더 속도감을 늦춰서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 자, 10번 문제로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날개가 6개인 바람개비에 각 날개에 칠하려고 한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의 날개에 칠하는 방법의 수.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마주보는 조건인 거죠. 바람개비 만든 지 너무 오래됐다. 바람개비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빨파 포함 6색을 사용할 거야. 이 6색은 지정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임의로 A, B, C, D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그냥 전체를 배열하는 사건이 아니라 빨간색과 파란색은 마주보게. 이 사건과 A, B, C, D가 분리가 될 거야. 자, 일단 뭐부터 결정해 줘야 돼? 얘가 특수한 경우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마주보게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는 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마주보게 칠해봤어. 어차피 회전해서 같은 경우니까 요렇게 칠하나 빨파, 칠하나 빨파, 칠하나 빨파, 빨파, 빨파 다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회전하면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지. 돌아갈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칠하든지 간에 회전하면 모두 같은 경우, 회전 시 모두 같다. 따라서 어떻게 칠하든 상관없다. 결국은 한 가지. 되셨나? 그 다음, 그럼 이제 남은 자리에 A, B, C, D라는 색을 칠하게 될 건데 결국은 여기에서 뭐가 깨졌어? 같은 간격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은 적용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뭐야? A, B, C, D가 남은 자리에 일열로 나열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순열이라는 4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24가지가 만들어지겠네.
사건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문장화시켜서 그게 완성이 돼야 돼. 이 경우의 수 쪽은 단순하게 수식 계산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문장 논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10번 문제 11번으로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이 4등분된 영역이 있답니다. 정삼각형인데 4등분된 영역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서로 다른 사색을 이용해서 모두 칠하는 방법. 이거를 사색 일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사용이다라는 말에 주의를 하세요.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 사색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는 조심을 해라. 자, 그럼 이제 모두라는 말 때문에 이 사색이 전부 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건을 어떻게 구분해야 돼? 이 가운데가 특이성이니까 빨간색에 칠할 거냐 노란색에 칠할 거냐라는 사건으로 구분을 해야 되죠. 빨간색 영역에 칠하는 사건 이후에 노란색 영역에 칠하는 사건으로 연이어서 사건이 연결된다. 그럼 빨간색에 칠하는 사건은 뭐가 필요해? 서로 다른 사색 중에 칠할 한 가지 색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리인 거야? 조합이라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서로 다른 1개를 선택하는 사건이다. 조합으로 끝나고 이제 노란색에다 칠할 겁니다. 아직은 원순열 적용 안 됐으니까 이제는 얘가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되겠지. 이거는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원형으로 적용하는 원순열이 될 거니까 2 팩토리얼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곱해서 8이라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지. 쉽죠?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문제 풀다 보면 잘 적용 안 됩니다. 12번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이 있다. 사각뿔입니다. 밑면은 정사각형.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다 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힌트가 뭐야? 이 옆면이 회전해서 같은 배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얻어지는 것이 밑면이 직사각형이거나 아니면은 평행사변형 여러 가지 사각형의 형태에 따라서 이 옆면이 어떻게 회전되느냐가 달라져. 됐어. 밑면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서로 다른 5색을 사용할 거야. 5색을 모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칠하는 방법, 그럼 특이성이 어디야? 밑면. 밑면이라는 곳에 칠하는 사건과 그 이후에 옆면 이라는 사건을 이제 칠하게 될 건데 이거를 입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방금 했던 문제하고 연결을 시킬 거라서 정사각형이 있고 전개도 보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보면 이제 방금 했던 문제처럼 평면적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지. 같은 문제야. 그럼 이제 밑면에다가 칠할 색은 뭐니? 서로 다른 5가지 색 중에서
칠할 한 가지 색을 선택만 하면 되니까 조합에 의해서 옷이 1가지. 옆면에다 칠할 건 뭐야? 남은 4가지 색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4-1 팩토리얼까지. 그래서 곱하면 답이 나올 거다. 됐죠? 근데 이 칠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입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칠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지는 게 있어. 여기에서 확장되는 문제가 주사위 만들기 문제입니다. 근데 주사위가 꼭 정육면체냐? 아니야. 직육면체도 있고 그래.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주사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는 학교든 수능이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요새는 확률 통계 경우의 수에서 그 입체 도형에 대한 경우의 수는 가급적이면 배제한다라는 원칙이 생겼어. 그래서 잘 안 나와. 다행히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두고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개념적으로 원순열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원순열의 확장하고서 다각형 형태로 배열하는 방법, 다각형 순열이라는 내용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순열과 달라지는 점은 뭐야? 회전에서 다른 자리가 몇 가지냐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지.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회전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앉았을 때 우리가 같은 자리를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직사각형 탁자에서 2명, 2명, 3명, 3명 대칭되게 앉을 건데 회전에서 같은 자리는 얘네들이 같죠.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같다.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같다.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마지막으로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똑같다. 결국은 내가 앉았을 때 다른 자리가 몇 가지가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특정 한 명이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에서는 뭐야? 모두 같은 자리니까 그냥 한 가지였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같은 간격을 깨는 원순열을 깨는 원리랑 똑같아. 근데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결국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5. 이 5개를 앉으면 서로 다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특정 한 명이 자리 결정을 했으니까 뭐가 깨진 거야? 같은 간격이 깨진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더 이상 원순열 적용 안 해. 같은 간격이 깨졌으니까 이제는 나열할 때는 원순열이 아니라 순열을 적용하게 돼 있다라는 포인트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 회전에서 같은 자리를 구분한 이후에 순열을 적용한다라는 원칙만 정확하게 세우면 돼. 자, 그래서 13번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짧은 모서리에는 1명씩, 긴 모서리에는 2명씩 의자가 배열이 돼 있고 여기에 6명이 둘러앉는 방법. 단 회전에서 같은 배열은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에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뭐 하라고 했어? 이 6명 중에 특정 한 명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특정 한 명 선택하는 건 뭐라고 했어? 6명 중에 골라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정해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지정이야.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특정 한 명이 자리 결정할 거야.
그럼 특정한 명이 자리 결정을 할 건데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가지가 되느냐? 얘네들이 같은 자리, 회전하면 얘네들이 같은 자리, 회전하면 얘네 둘이 같은 자리가 돼서 자리 결정권이 1번부터 3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사건인 3C1가지라는 조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몇 명은? 5명은 회전이 깨졌으니까 순열을 적용해서 나열하면 돼. 그래서 5 팩토리얼. 그래서 1 곱하기 3C1 곱하기 5 팩토리얼이 된다. 됐습니까? 5 팩토리얼이 120이기 때문에 3 곱하니까 360이 나오겠죠.